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왼수들의 고대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제3중간기 또 말기 시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강의에서 신왕국 시대의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 있는 람세스 2세에 관하여 공부하셨습니다. 람세스 2세는 출애굽 당시의 파라오로 추정됩니다. 신왕국 시대의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 있는 두 번째 왕은 람세스 2세의 아들이었던 메르넵타 왕입니다. 그는 1208년경에 그가 세운 기념비에 그가 요단강 근처에서 이스라엘을 쳐 부수었다고 기록합니다. 메르넵타 기념비의 기록은 성경 외의 고대 문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언급된 가장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메르넵타 비석은 이스라엘 비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250년경의 출애굽 연대를 고려할 때 메르넵타 비문이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방황 때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왕국 시대의 외국인 노예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헌들을 보면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에는 다양한 인종의 많은 외국인 노예들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주로 건물을 만들고 벽돌을 제조하고 농사를 짓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왕국의 배경은 출애굽기의 히브리 노예들의 상황과 매우 잘 부합됩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고대 이집트 문헌들의 외국인 노예들에 대한 이러한 기록은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후대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지지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집트 신왕국 당시의 외국인 노예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누비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온 노예들이 벽돌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부색을 보시면 아시듯이 그림에서 흑인들은 이집트 남쪽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누비아인들이고 황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온 노예들입니다. 또한 이집트 신왕국 때의 문헌들을 보면 당시 외국인 노예들은 일주일에 7일을 일해야만 했지만 가끔씩 최대 3일까지 종교적 행사를 위해 쉴 수 있는 기간이 허락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 광야로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록과 잘 부합됩니다. 또 일주일에 7일을 일해야만 했던 이집트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후 일주일 중 하루는 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왕국 시대 정리하고요. 다음 시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잘 나가던 신왕국 시대를 마감하고 또 다른 중간기인 제3중간기를 맞게 됩니다. 이집트는 신왕국 후기부터 급격하게 약해지고 쇠퇴합니다. 신왕국 후기부터 제3중간기 또 말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집트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집트는 계속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의 파워는 모세 때 이후로는 그저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 초반에 이스라엘의 왕국 분열 연대, 북이스라엘의 멸망 연대, 남유다의 멸망 연대를 복습했었죠.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서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치를 받을 때, 또 분열 왕국으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집트는 모세 때만큼 강력한 힘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분열 왕국 시기 때에 쓰여진 많은 선지서들이 이집트보다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이를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대 근동 사회에서 큰 영토와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가 강한 나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략을 이집트의 도움을 통해 극복하려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과거 신왕국 때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3중간기 때의 이집트는 또다시 정치적 혼란기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지역 리더들의 힘은 강해지고 중앙정부의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적, 경제적 쇠퇴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3중간기의 파라오들 가운데 성경과 관련이 있는 파라오들로서 쇼생크 1세와 오소르콘 4세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쇼생크 1세 왕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쇼생크 1세 왕의 스핑크스입니다.
그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 시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집트의 역사 문헌도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스오르콘 4세입니다. 이집트의 오스오르콘 4세 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6절에 소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파워였던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의 왕 오스오르콘 4세의 지원을 받으려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시리아 왕이 열받게 되고요. 사마리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호세아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하여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아시리아의 역사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마지막 시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집트의 구왕국시대, 제1중간기, 중규의 왕국시대, 제2중간기, 신왕국시대, 제3중간기까지 공부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기시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말기시대 역시 이집트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는 이집트 토착민들에 의해 통치되는 시기도 있었고 이집트 서쪽의 리비아인들, 이집트 동쪽의 아시리아인들, 페르시아인들 등 외국인들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4세기 이집트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정복되게 됩니다. 이집트 말기시대 연대를 이스라엘의 연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이미 망한 상태이고 남유다만이 존재하다가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망하는 시기를 포함합니다. 말기시대의 파라오들 가운데 구약 성경과 연관된 파라오는 느고 2세입니다. 느고 2세는 610년부터 595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하였습니다. 이집트 말기 시대의 왕이었던 느고 2세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609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열왕기하 23장 29절과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 직전에 고대 근동 세계는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힘을 잃어버리고 거의 망해가고 있었고요. 바빌로니아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애쓰고 있던 중 아시리아의 동맹국이었던 이집트의 군대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북쪽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군대는 당시 파라오 느고 2세의 지도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왕 요시아는 큰 정치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의 느고 2세가 아시리아를 돕는 것을 방해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마도 요시아는 오랫동안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시리아가 부활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아는 북쪽으로 진군하는 이집트 군대의 가는 길을 막아서게 되고 이로 인해 이집트와 유다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 결국 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는 느고 2세가 유다와의 전투 전에 요시아에게 전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분열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의 주적들이었던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말기 시대와 관련된 구약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집트를 의존하여 바빌로니아에게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계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한나라당에 친이 세력과 친박 세력이 유명했었죠. 예레미야 때는 친이와 친바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많은 유다 사람들이 친이집트 쪽이었고요. 예레미야를 포함한 매우 적은 사람들이 친바벨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주적이었던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구왕국 시대 제1중간기, 중기왕국 시대 요셉이 활동했던 제2중간기,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있었던 신왕국 시대, 이집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제3중간기 말기 시대의 순서로 공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왼수들 이집트의 역사편 파트 2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하시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저희 더 브리지스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주적이었던 블레셋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